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26번째 교인 산천대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65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3의 양맞축의 의미와 64의 동우지곡의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노트 정리한 것을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맞축, 이간정, 양맞축, 이간정, 일한여휘, 이유유왕. 좋은 말을 뒤쫓는 것이니 일이 어려울수록 곧아야 이롭다 하니 일한여휘, 날마다 술의 몰이와 호의함을 익히며 이유유왕, 갈 바가 있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자 축의 의미는 쫓아간다. 양맞축, 결국 좋은 말이 쫓아간다. 좋은 말을 쫓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한 여위는 매일 수레를 타고 가축을 지키는 것을 익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활, 이유유왕 상합지야. 갈 바가 있는 것이 이롭다고 하는 것은 위와 뜻이 합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그 학계 강건함의 제일 위에 있죠. 강이. 그 다음에 상구와도 응을 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여기도 강건, 여기도 강건. 안 그래도 건인데 위에도 강건하니까 과강이죠. 과강. 지나치게 과강한 게 탈이죠. 그래서 양맞축 이런 물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강건하니까 이거를 잘 조절하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효 위치로 설명해 보면은 양강의 3위는 양강의 부당이다. 또한 양강의 상구와 정응을 하지 않는다. 또 학계의 강건함, 건의 제일 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를 황태현 교수님 설명하시기를 93은 학계의 제일 마지막에 있고 양의 바른 자리로서 과강효, 중을 지나친 과강한 효다. 상구의 응원이 또 지나치게 과강한 데다가 이게 탈이다. 그래서 바르게 해야 한다. 따라서 양마의 질주에 따른 어려움이 왜 생기느냐. 93이 과강한 데다가 상구마저 강이니 응원이 지나쳐서 강건한 것이다. 결국 여기서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지나친 강성을 잘 조절해서 견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효를 받았을 때 실천적으로 이 양마, 좋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축, 쫓아간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간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매일 수레를 익히고 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이제 기본적인 한자 해석과 관련해서 구체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즉, 왜 좋은 말인지, 좋은 말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지, 왜 쫓아가는지, 일한 여유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개별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검토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93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4를 보겠습니다. 동우지곡 원길, 송아지에게 빗장을 다하는 것이니 크게 길하니라. 그 다음에 상활, 육사 원길 유희야. 육사의 원길은 기쁨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육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음효로서 제자리죠. 육사는. 그 다음에 초구와 응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계로 진입한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 보면은 송아지 뿔에 나무를 대어 놓으면 사람과 물건이 다치지 않고 그 뿔도 상하지 않게 되니 크게 길하여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한자 고금 소의 뿔에 가로로 대어 놓은 그 나무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린 소의 뿔이 아직 자라기 전에 고집을 꺾으니 크게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사는 음의 바른 자리이고 초구와 응한다. 이거는 아까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 동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곡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콧뚜레가 아닌 그 뿔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이거 이제 뿔막이 나무 막대가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동우를 이제 일반적으로 효 위치로 해석하기는 촉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이 동우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효를 받았을 때 다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마축 이간정 일한여의 이유유왕 상활 이유유왕 상합지야. 도망간 우량한 말을 잡으러 쫓아간다. 험난하고 어려운 일을 성사시킴에 이로울 것이다. 날마다 수레를 호위하는 일을 연습함이다. 갈 바가 있으면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상활 이유왕이라고 한 것은 위로 가서 뜻을 합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축, 도망친 것을 쫓아간다는 의미, 양마축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산천대축 본계가 9, 3이 효변하면 산택손이 됩니다. 이 산택손의 지게의 모계인 지천태로부터 왔습니다. 이 지천태의 하계가 이렇게 건의 말이, 건장한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말이 이렇게 간의 산으로 도망가서 멈추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산계로.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진으로서 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는 이유가 멈추어 있으니까 잡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즉 설명을 보면은 지계의 모계인 지천때 시절에 건의 말이 있는데 3이 6으로 바깥으로 도망을 갔다. 근데 그 건의 말이 간의 정지 멈추어 있다. 즉 3에서 6으로 간 게 그 달아난 말이 멈추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진으로서 나아가면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으니 도망간 우량한 말을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간정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그 일을 성사시킴이 이롭다고 한 것은 본계가 이렇게 산천대축이 있으면은 9, 3이 효변하면은 산택손이 되죠. 산택손은 이렇게 지천태로부터 지게의 모기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추위를 한 상황에서 학계가 이렇게 태의 여인이 있는 거죠. 태의 여인이 안에서 교만하게 있고 군자인 나는 저 멀리 바깥에 나가 있으나 군자가 이제 이렇게 육으로 군자가 이 위에 있다 이 말이죠. 태의 여인이 이렇게 산택손 안에서 이렇게 교만하게 있고 군자인 내가 저 바깥에 있어서 위태로운 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으로서 축적하여 일을 이루니까 결국에는 이간정 어려운 일을 성사시킴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정은 어렵고 험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일한 여인은 날마다 수레를 익히고 호위하게 익힌다. 이 물상은 기본적으로 산천대축의 본계는 또 다른 모계인 풍택중부로 봤는데 풍택중부를 보면은 이렇게 최초의 리의 방비 군사 그 전쟁의 상이 있는 거죠. 이 전쟁의 상 아래에는 진의 수레와 말이 있고 태의 무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니 결국에 이 물상을 다 합치면은 수레를 모아 호위를 한다.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이 본계인 산천대축의 본계가 9, 3이 효변을 하면은 산택손이 되죠. 산택손도 똑같이 이렇게 리의 군사 방위의 상이 있고 진의 수레의 상이 있고 또 이렇게 학계는 산택손이니까 무기의 물상이 있으니 수레를 몰아서 호위하면 그 물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제 이 물상을 도출하는 거죠. 즉 중부계 시절에 진 수레와 말, 태의 무기, 리의 군사와 방비의 상이 있는데 결국 추위를 하더라도 하여 효변을 하더라도 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일한여의 날마다 수레를 호위하여 익힌다는 그 물상을 그대로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유왕은 지천택 시절에 이렇게 3이 6으로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그 산택손이 되죠. 산택손이 되니까 태는 2
이익을 의미하고 학계는 그다음 간으로서 이루니까 갈 바를 둠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산택소는 또 3이 이렇게 똑같이 가면은 산택손 전체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를 지워 보겠습니다. 산택손 전체는 이렇게 이제 2와 5가 강과 음으로서 호응을 하죠. 산택손 전체는 이렇게 1과 4도 호응을 하고 3과 6도 모두 호응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상합지의 물상은 이렇게 모두 정응 서로 호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육사를 보겠습니다. 이번 건에는 글을 먼저 산택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망간 우량한 말을 잡으러 쫓아간다. 험난하고 어려운 일을 성사시키며 이룰 것이다. 날마다 수레를 호위하는 일을 연습합니다. 그 가고자 하는 곳에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상활 이 유유왕이라고 한 것은 위로 가서 뜻을 합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사를 보겠습니다. 글자를 보면은 동우지곡 원길, 상활 육사 원길 유희야. 송아지가 뿔마기를 하고 있으니 군주가 길하다. 상활 육사 군주의 길하다고 한 것은 군주에게 기쁜 일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우지곡을 보면은 이렇게 산택손 본계가 있으면은 9, 6, 5가 효변, 6, 4가 효변하면 화천대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효변하면 이렇게 이제 화천대유가 되죠. 여기서 이제 리가 나오는데 이 리는 소를 의미하죠. 소를 의미하는데 소가 이게 간에서 왔죠. 그러니까 어린 소가 된 거죠. 즉 산천대축계의 4개가 효변하면 화천대유가 되고 이는 리 소가 되는데 이는 간에서 왔으니 결국 어린 소다 이렇게입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물상 이 간을 이제 또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단단한 나무가 위에가 있으니까 위에서 있는 나무니까 그 머리 위에 이제 뿔마기를 한 거죠. 즉 산천대축의 간은 견고한 나무로서 그 머리에 주위에 나무를 가로지르니 동호지곡 즉 이 강이 뿔마기가 되어서 이제 뿔을 이제 막는 거죠. 위에서 이제 머리를 막는 거죠. 즉 결국 쇠뿔 가로 나무로서 소가 뿔로 받는 것을 방지한다. 즉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린 송아지에게 곡을 성취하여서 미리 방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길은 이렇게 이제 원길의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천대축의 본계가 있으면 이 본계는 뇌천대장의 산계인 진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리로서 이렇게 다스림이 있으니 이제 원길의 물상을 도출해내죠. 즉 대장의 진으로서 시작하고 리로서 다스리니까 원길의 물상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산천대축의 9.3과 6.4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9.3에서는 좋은 말을 쫓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일한 여의가 상징성이 무엇인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6.4에서는 동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곡의 역할은 무엇인지 구체적 상황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